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CIP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IP 조건은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CPT 조건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는 거는 잉크텀즈에서 규정한 셀러 바이의 의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는 바로 인슈런스, 보험료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 인슈런스,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CPT 조건일 때와 CIP 조건일 때의 차이는 셀러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더 있다. 그래서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드렸죠. CPT 조건이라는 거는 보통 언제 쓰느냐? 수출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을 할 때,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임을 운송인에게 셀러가 지불하는 조건이다. 쉽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CIP 조건은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수입지 공항까지 비행장, 비행기 공항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 더하기 보험료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예,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CIP 조건, 영어로는 Carriage Insurance Paid To의 약자다라는 거죠. 바로요, 인슈런스. 그래서 셀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고 그 보험료도 셀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보험료도 셀러는 CIP 조건으로 거래할 때는 수출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시킨다. 바이한테 받아낸다. 그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CPT는 Carriage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서 매도인이 셀러가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자신이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한다? 예, 셀러가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운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CPT든 CIP든 수입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셀러가 지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셀러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포워더죠. 포워더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건을 인도하고 수출국 내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위험의 이전이 수출국 공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 나간다 그러면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인천공항까지만 갖다 놓으면 물건에 대한 책임에서는 셀러는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하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비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예, 바이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이전 시기가 언제다? 위험의 이전 시기가 뭐라고 그랬죠? 위험의 이전 시기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위험이 넘어가는 시기를 이전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 시기가 수출국의 공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그게 CIP라는 거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수입지 공항까지 플러스 보험료. 따라서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하고 보험계약도 셀러가 체결한다. 다만 물건의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한 책임은 예, 수출국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운송하실 때 인천공항까지만 무사히 갖다 놓으면 돼요. 예, 무사히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휴, 한숨 났다. 이제는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예, 운송하고 나면 비행기 이제 딱 싣고 나면 예, 국내에 있는 포더가 여러분들한테 운송비 주세요라고 운임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렇죠? 운송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주면 그만큼 손해죠. 그쵸? 물건값을 주는 게 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받아가지고 예, 준다. 어떻게 받아요? 수출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100불이고 운송비가 만약에 10불이고 보험료가 1불이었다. 그러면 111불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바이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US 달러 111 CPT 해놓고는 도착지 공항명을 쓰면 되겠죠. 뭐 LA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나요? 그래서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보관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한테 도달할 때 이게 결국은 어디냐? 결국은 예, 수출지 공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비용이란 측면에서는 FCA 조건일 때 더하기 항공운임이에요. 항공운임.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예. 수출지 여러분들 창고에서부터 수입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까지도 여러분들이 부담한다. 따라서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 바이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강제보험이다. 그렇죠. 인슈런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인커텀 전체 조건이 몇 개라고 그랬죠? 11개. 11개 중에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는 거. 예, CIP하고 CIF. 이거는 셀러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예, 의무로서 인커텀즈에 부과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매도인, 최종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보험증권에 배설을 해줘요. 셀러가 들기는 들지만 예, 보험증권에 배설을 해줘서 양도해준다. 배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 그냥 사인방 찍어주면 돼요. 사인방 찍어가지고 보험증권 넘겨줘 버리면 돼요. 예, 그게 바로 배설한 얘기예요. 배설. 뒷배자에다가 서명할 때 서자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예, 회사에 영어로 된 사인방 있죠? 대표이사님 사인방 딱 찍어주면 돼요. 명판을 찍어주든 사인방을 찍어주든 둘 다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운임은 당연히 선불이겠죠. 그렇죠. 셀러가 운임을 내니까 수출지에서 내면 예, 셀러가 내면 예, 선불이다. 그래서 매도인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양화비용, 비행기에서 내린 비용은 그건 당연히 매수인이 내죠. 예. 매도인이 내는 거는 단지 운임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지 공항에서 물건 내리고 하는 비용들은 다 매수인이 낸다. 양합의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일 때 별도의 합의에 의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한 매수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송할 때는요. 예, 양합의가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예, 사실은 다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또다시 양합의양 네가 내라. 아 그러면 예, 그거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겠죠. 요거하고 좀 말이 좀 상충이 되죠. 도착지의 양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 컨테이너 운송일 때는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왜요? 결국은 그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매도인은 운임을 청구할 때 그 양화 비용까지 포함시켜 청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국제무역사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그때는 뭐 필요하지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예 운임까지 운임을 지불하면 거기에 다 양화비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 예. 근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보면 예, 수입지에서 수입 쪽의 포도가 양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게 현실이더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착지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예, 그래서 도쿄 에어포트 CY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이론하고 실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 어떻게 보면 그 운송회사 측에서 운임을 예, 이렇게 이중부담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국제무역사 1급이요. 그 출제위원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무역계약조, 그 다음에 대무역법 이쪽을 제가 이제 출제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내죠. 근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틀리라고 되는 거지. 헷갈리라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운임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러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운임을 가게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을 하신다 그러면 CPT를 수입하신다 그러면 예, 포도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비용들을 청구하는데 그때 약간의 그 양화 비용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포도한테 아니면 사전에 비용을 이렇게 견적을 받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보보험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최대 부보 조건이다. 그래서 110%를 드는데 ICC 올 리스크나 A에 들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최대 담보 조건이에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예, A에 들면 면책이 아닌 모든 경우에 다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얼마나 비싸냐고요? 별로 안 비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되는 금액이 한 0.1%? 그러니까 1억이면 한 10만 원? 그 정도 될까요? B나 C에다 들면 그보다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발의 피다. 그냥 이거는 에이, 그냥 서비스로 10만 원 내줄게. 그럴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예.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